보죠. 자, 요즘 일단 회계의 목적. 자,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를 하는 이유인데요. 그냥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라는 건 회사가 자신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회계를 한다라는 건 삼성전자가 우리 회사 뭐 하는 기업이고요. 우리 회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우리 회사는 얼마 벌고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해오셔도 될 게 당연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페이지가 없는 건 회계 2급 때 배우시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페이지가 없습니다. 자고로. 그래서 오늘 특히 1교시나 2교, 그러니까 오늘 할 애들이 좀 기본적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특히 처음이신 분들은 집중 빡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회계 2급 하셨던 분들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해. 맞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회계는 총 3개가 있는데 재무회계라는 게 있고 관리회계라는 게 있고 세무회계라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회계는요. 여러분들 이 재무회계라는 게 우리 시험 목적상 한 60점 정도 나와요. 100점 만점 중에서 얘가 60점 정도 차지해요.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재무회계가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60점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겠죠. 설명을 해보면 그럼 아까 회계를 하는 목적이 기업들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이 우리 회사 안에 있는지 우리 회사 안이라고 하면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있죠. 자, 외부 정보 이용자는요. 그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을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외부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겠죠. 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 거냐면 여기 주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주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주들은 여러분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정보에 관심이 많아요? 배당이나 아니면 주가. 그렇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이익이 많이 나야 되겠죠, 일단. 그죠. 그래서 주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나 주가에 대한 게 관심이 많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은행. 은행은 회사한테 주로 돈 빌려주죠. 그럼 돈 빌려주면 원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금을 받아내려면 이 회사가 적자가 쌓이면 안 되겠죠. 갚을 능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벌어들여야 원금과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은행과 같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채권자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채권자? 알죠? 채권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냥 여기가 상여금 많이 준다고 하니까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 외부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각각에게 삼성전자가 정보를 다 일일이 제공해야 되냐? 시간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에 지속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 비용 측면에서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주로 돈 된 사람. 맞죠? 돈 된 사람은 내 돈 됐으니까 요 돈을 뜯길지 아니면 내 돈을 잃을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주하고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채권자하고 주주죠. 요 채권자하고 주주가 돈을 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업에 돈을 댄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채권자와 주주가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자들한테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기업들은 타당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지속적으로 안 주는 사람한테 굳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가 재무회계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 입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를 잘 하시려면 내가 주주 입장이나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회사라고 따지면 나는 우리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셔야지 일반인한테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회계를 잘 못합니다. 아셨죠? 일단 그래서 재무회계는 주주하고 채권자들을 위해 정보를 회사가 제공하는 거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넘어가고요. 잘 안 내는 거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제 여기요. 기업의 분류가 있는데 이제 회계 2급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 이제 회계 1급에서는 뭐를 출제를 하냐면 법인 기업 출제, 법인을 출제합니다. 주식회사 삼성전자요. 아마 그러니까 회계 1급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회계 1급에서부터는 이제 법인을 내요.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경영은 대표이사가 하죠. 삼성전자로 따지면 경영은 누가 하냐면 이재용 회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소유주가 이재용 회장이에요? 아니에요. 그 회사의 소유주는 주주예요, 주주. 그죠? 그래서 주주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라고 합니다. 그 지분율만큼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게 우리 주주 많이 무시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죠?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그 회사를 주주가 소유하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 내가 경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영 지식도 모르고 경영 지식도 없고 그래서 그 경영을 대표이사한테 위임한 거예요. 네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한테 이익을 분배해줘, 배당. 알죠? 그리고 주가도 좀 올려주고. 알죠? 이렇게 권한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1급에서는 네, 주주하고 그러니까 소유하는 자와 경영하는 자가 달라요. 알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분류인데, 자, 여기 좀 보시죠. 우리가 기업들은 총 3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이마트 있죠. 우리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만들기도 하지만 주로 이마트는 물건을 만들어요. 물건을 사와요. 사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오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컴퓨터를 사온다라고 하면 판매 목적으로 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 판매할 목적으로 사온 물건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한다라는 건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특히 회계 처음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회계 2급 하셨던 분들 따라오시려면 반드시 제가 외워달라는 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외부에서 내가 판매할 목적으로 외부에서 물건을 사왔다라고 하면 상품이라는 이름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워주시고 자,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만드는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특히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컴퓨터를 사와요, 만들어요? 만들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판매할 목적 있죠?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물건 있죠? 컴퓨터는 근데 완성된 놈이잖아요. 그래서 판매할 목적인데 완성된 물건 있죠?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지만 제품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판매할 목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라는 이름은 언제 쓰냐면 판매 목적인데 사왔을 때 상품이라고 하고요. 근데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만든 완성된 물건을 제품이다라고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려면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뭐 삼성이야 반도체 같이 하니까 물론 사오지 않아도 되지만 LG는 반도체 안 하잖아요. 그럼 LG전자는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 만들려면 반도체 사와야 돼요. 그럼 반도체를 사와서 반도체를 팔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에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 사와야죠. 철광석 같은 거. 잘 모르겠지만 저도 안 가봐서. 그런 것들을 사오면 그런 것들을 사와가지고 컴퓨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 기업들은 그 제품,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구입한 원료하고 재료 있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원재료라고 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사오는 원료와 재료를 원재료라고 합니다. 알죠? 그래서 한마디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구리나 뭐 철광석이나 이런 것들을 원재료로 하는 거예요. 사와가지고 자동차를 완성시키면 그 자동차가 제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계 1급은 실기, 회계 1급은 실기를 제조 기업을 내요. 제조 기업을 낸다라는 건 판매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사와요. 그건 상품이 아니에요. 판매 목적으로 외부로 사오는 게 상품이려면 그게 이마트와 같은 상품을 사고 파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 시험은 회계 1급 시험은 실기 때 제조기업을 내요.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기업을 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사오면 그건 상품을 사온 게 아니라 원료와 재료인 원재료를 사온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일단 물론 시험에서는 주긴 합니다. 근데 이름은 꼭 기억하시려고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이거 일단. 그래서 제가 밑줄 친 거는 꼭 기억하시려고 노력. 뭐 시험에 서비스 제공 기업은 안 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업들이 본인들에 대한 정보를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제공해야죠. 그럼 제공을 할 때는 어떠한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양식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화면 보실래요? 실제로 이렇게 제공을 해요. 어떤 회사의 보고서를 가지고 와도 제목 보시면 재무제표라고 크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 투자하려고 할 때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참고하라라고 하면 그 회사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보고서로 이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보고서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재무제표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어떤 양식으로 제공하냐면 재무제표라는 양식으로 제공한다라는 거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좀 암기하시려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이 재무제표가 총 5개가 있거든요. 5개가 있는데 그럼 5개 중에서 우리가 5개가 다 시험에 나오냐?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가 있거든요. 그 5가지는 외우시려고 노력을 하시되 우리 시험에서는 2가지만 냅니다. 2가지. 실기용. 뭐냐면 첫 번째.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여기 보이세요? 재무제표하고 크게 여기 아래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에 있는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 하나가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럼 재무상태표는 뭐를 의미하냐면 영어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요거예요. 그냥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재무상태표라는 게 그 회사가 우리 회사 얼마 가지고 있어요 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한마디로 그냥 얼마 가지고 있니에 대한 보고서를 회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챙기시고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카테고리가 총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 이 3가지를
외워주시려고 노력을 꼭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은 지금은 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자산. 이 정도만. 그리고 부채는 빚. 근데 부채는 여러분들 회계 안 배우셔도 빚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빚. 그리고 자본은 진짜 내 거. 자본 진짜 내 거.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워주실 게 이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카테고리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알죠? 외워주시고 일단 지금 회계가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가로 안에 있는 되게 그냥 좀 이해하시기 쉬운 문구 있죠? 자산은 내 거, 부채는 빚, 자본은 진짜 내 거. 일단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카테고리인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내거든요. 그래서 하나 설명 좀 해볼게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보시면 자, 집이에요. 집. 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파트 20억짜리가 있대요. 아파트는 이 세 가지 중에 뭘까요?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아파트. 자산이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가요, 한 20억 정도 한대요. 20억 정도. 근데 이 중에서 15억은 은행에서 대출해서 하대. 은행에서 대출. 15억은. 그럼 15억은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 중에 뭐에 해당이 돼요? 부채에서 빚지고 산 거니까. 이렇게요. 그죠? 그럼 나머지 5억은 속된 말로 진짜 내 돈 태운 거죠. 그죠? 그럼 5억이 진짜 내 거니까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자본하고 자산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 자산은 빚지고 사도 그건 내 거예요. 맞죠? 내가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데 친구들한테 아파트 얘기할 때 야, 4분의 3은 신한은행 거고 4분의 1만 내 아파트 이러진 않잖아요. 맞죠? 물론 4분의 1이 진짜 내 돈 들어간 거지만. 그죠? 그래서 내 거와 진짜 내 거는 다른 의미예요. 알죠? 총 가지고 있는 건 자산. 그 중에서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자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들면 그 가끔씩 질문하시는데 그 우리 시험은 계산기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계산기가 없어야 될까요? 그렇죠.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저한테 선생님 계산기 가지고 가도 돼요? 왜냐하면 다른 시험은 계산기 가지고 가면 그거 뭐지? 탈락 처리하죠. 우리 시험은 계산기 안 가지고 가면 좀 이상하게 봐요. 이거 암산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회계하시는 분들은 계산기가 그래도 있으셔야 되는데 계산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윈도우 계산기 쓰면 안 됩니다요. 시험 보실 때 윈도우 계산기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공학용도 안 돼요. 그 12자리 계산기라고 있어요. 그거 사셔야 되고요. 물론 안 사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가급적 사시는 거 추천. 이쪽 분야에 들어오셨으면 계산기에는 필수. 자, 계산기 예를 들면, 자, 계산기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래요. 그럼 계산기가 10,000원짜리인데, 근데 나는 7,000원밖에 안 주고 간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00원은 친구한테 빌렸대요. 그럼 친구한테 빌리면 3,000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산, 집이라는 자산과 계산기라는 자산을 사기 위해서 남으로부터 빌리거나 진짜 내 돈 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자, 이거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라는 걸 꼭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암기. 예, 그래서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으로부터 조달하거나 진짜 내 돈으로 조달하거나 그죠?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암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외워주셔야 될 게 회계는 여러분 왼쪽 있죠, 왼쪽. 회계는 왼쪽을 뭐라고 하냐면 차변이라고 해요. 외워주셔야 돼, 이거. 알죠? 왼쪽을 차변, 장부에 기록할 때 회계는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기록해야 되거든요. 알죠? 그랬을 때 왼쪽을 회계에서는 차변이라고 해요. 암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른쪽을 뭐라고 하냐면 대변이라고 해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상한 생각하는가? 대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만 이상한 생각하는구나.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용어 안 외우시면 실기 때 고생 좀 많이 하세요. 알았죠? 좀 암기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자, 하나만 더. 이거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혹시 교재 보실 분은 이게 교재에는 이게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교재 없으니까요. 혹시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아니면 제가 녹화 중이니까요. 나중에 영상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은 대부분 암기예요, 암기.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간 있죠. 우리가 올해, 작년도, 내년도 이런 것들을 회계에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알죠? 그것들을 외워주시라는 거예요. 외워주시라는 거. 자, 들어보시면. 자, 우리가 2024년도를 올해라고 하죠. 일상생활에서는요. 근데 회계에서는 올해라고 하지 않고요. 올해를 단기라고 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시험에서 단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2024년도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암기. 그 다음에 1월 1일 있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1월 1일이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처음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월 1일을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초라고 해요. 1월 1일. 이거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우리 시험 목적상은 기초라고 나오면 무조건 1월 1일인 거예요. 자,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있죠? 12월 31일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하겠지만 우리 12월 31일자를 실기 때 9점으로 출제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럼 내가 12월 31일을 부르는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12월 31일은 그 기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기말. 그 기의 마지막 날, 말. 근데 얘랑 같은 말이 또 있어요. 자, 우리가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도 하지만 특히 이 용어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결산한다라고 하든지 회사가 이제 결산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장부를 마감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12월 31일 날 주주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결산을 하세요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시험에서 결산을 하세요라고 출제하면 무조건 12월 31일자로 무언가를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알죠? 그래서 외워주시는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기간 종료일은 이거는 이론 문제 해석이에요. 가끔씩 시험에 보고기간 종료일로 이런 문구가 가끔씩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보고한다면서요. 그러면 종료일은 마지막 날이죠. 그럼 마지막 날이니까 보고 기간의 끝날은 12월 31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월 31일하고 같은 말이 기말, 보고 기간 종료일, 결산일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리고 결산일이라는 용어는 꼭 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 우리 2023년도는 작년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회계에서는 특히 회계가 여러분들 한자가 좀 들어와요. 한자. 그래서 한자의 뜻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2023년도를 뭐라고 하냐면 일상생활에서는 작년도라고 합니다만 회계에서는 앞전자 써요. 앞전자. 그래서 단기의 앞기다라고 해서 전기라고 전기. 아셨죠? 시험에서 전기라고 나오면 작년도구나라고 알아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나이를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시간이 좀 빨리 가요. 시간이 좀 빨리 가다 보니까 곧 이제 2025년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내 얘기를 왜 했지? 하고 후회하는 자, 그래서 2025년도 있죠? 2025년도를 일상생활에서는 내년도라고 하죠. 근데 회계는 그죠? 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그 차기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대통령 그 후보들 나와가지고 그 토론할 때 있잖아요. 차기 대선 후보는 맞죠? 이런 말 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를 잇는다라고 해가지고 이을 찾아서 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험에 차기라고 나오면 2025년 내년이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일단 차변, 왼쪽, 오른쪽 대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날짜 있잖아요. 날짜를 꼭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쉬셨다가요. 8시 10분 있죠? 네, 8시 10분에 2교시 할게요.